안녕하세요. 자팍TV입니다. 오늘은 엘리트들만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지식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능이 높은 사람을 알려주는 7가지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은 벤더빌트 대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 특징들을 알면 공부 방법과 책 추천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특징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얼마나 맞는지를 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동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몇 가지 특성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자님의 점수를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특징 1. 야행성. 시청자님은 밤에 잠이 안 오나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은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런던 경제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밤에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보다 약 30분 더 늦게 자는 경향을 보였다는데요. 이러한 성향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밤 사람들은 창의성을 유발하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님의 뇌는 그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특징 2. 걱정쟁이. 시청자님은 자주 걱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은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과 걱정은 함께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 더 높은 경각심과 경계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능 높은 사람들은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도 더 높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걱정은 수렵 채취 시절부터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강요받지 마세요. 시청자님의 걱정은 시청자님의 지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징 3. 고립. 시청자님은 친구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은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2016년의 연구에 따르면 키가 큰 사람들은 더 높은 지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사회적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친구와의 관계가 초기에는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므로 대학 이후에는 유쾌한 관계에서 심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님은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청자님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징 4. 공통점 찾기의 우수한 경향. 시청자님은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은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능의 한 특징입니다.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님은 주변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시청자님은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5. 숫자에 강한 능력. 시청자님은 숫자에 강한 편인가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은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3세 때 수학 성적이 우수했던 아이들은 미래의 경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국가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데 이는 초기 학업 성과가 미래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숫자에 강한 능력은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님은 숫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숫자는 시청자님의 친구입니다. 특징 6. 상식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시청자님은 관습을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나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은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습관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이념을 수용하는 것은 자기 인지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청자님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은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배움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청자님의 지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징 7. 겸손함. 시청자님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낮게 평가하나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은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더니 크루거 효과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반대로 능력을 낮게 평가하면 인지력도 15에서 20포인트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청자님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청자님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타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청자님의 지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을 나타내는 7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님은 이 중 몇 가지 특성이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시청자님의 점수는 얼마였나요? 댓글로 시청자님의 점수와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특징들을 내재화하고 자신의 지능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실제로 조지 메이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테스트를 한 그룹에서 한 그룹은 뇌를 강하게 하는 테스트라고 말하고 다른 한 그룹은 성격 훈련 테스트라고 말했는데 뇌를 강하게 하는 테스트라고 한 그룹만 IQ가 5에서 10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편 본인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IQ가 15에서 20포인트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봐서 본인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 지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0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 이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둘째, 궁금한 질문을 따라가 보세요. 이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러 반대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강화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책에서 한 챕터를 읽어보세요. 이는 언어 능력과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상을 해보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내면 및 외부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째, 새로운 경험에 노출해보세요. 모든 새로운 것은 지능을 향상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일곱째, 규칙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운동을 해보세요. 이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여덟째,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세요. 이는 두뇌의 유연성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고 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시킵니다. 아홉째, 어려운 길을 찾아보세요. 이는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두뇌의 효율성과 플라스틱성을 개선시킵니다. 열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연결해보세요. 이는 사회적 지능과 협력 능력을 발달시키고 감정적 지능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는 뇌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자팍TV의 내용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식과 지능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이 재밌다는 생각이 드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동영상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